원장님, 오늘 우리 테이블에 평소에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보다 좀 통통한 병 4가지 와인이 준비됐어요. 이거 뭐죠, 이거? 와인의 종류에서 기포가 있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영어로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 나온 거 샴페인이라 하고 그렇죠. 그 외에 나오는 국가들의 이름은 좀 다르죠. 네네.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제 5월이 가정의 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스파클링 와인 위주로 설명하는 이유가 가정의 달과 연관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5월은 이제 뭐 성년의 날이라든가 어버이날, 스승의 날처럼 축하도 해야 되고 또 선물도 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요즘은 화이트 레드 와인을 넘어서 스파클링 와인을 선호해요. 그게 전 세계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의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시즌이기도 하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오늘 선택했어요. 원장님께서 속뜻이 깊으세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너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네. 초심자들에게 스파클링 와인의 종류를 한번 보는 것이 어떨까 해요. 종류와 또 그게 맞는 각각의 매칭되는 음식. 그렇죠. 이렇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모에드 샹동이라는 그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샴페인의 전형적인 샴페인을 갖고 나왔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네. 샹파뉴 지방에서 제1위 브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상징되는 게 샹파뉴 또는 샴페인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샴페인이라는 건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나온 스파클링 와인을 얘기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는 샹파뉴 지방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크레망이라고 불러요. 네, 일반적으로. 크레망. 네네. 그런데 당연히 그거는 이제 원산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걸 사용할 수 없고 네. 각 나라마다 이제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연구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요. 프랑스의 동남쪽에는 이탈리아가 있고요. 동북쪽에는 독일이 있고 남쪽에는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세계에서 뭐 양대 와인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스파클링 와인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오늘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모스카토를 한 병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의 세계를 한번 소개를 좀 해봐 주시죠. 그렇죠. 이탈리아 하면은 북쪽에 피에몬테 쪽에서 스파클링 와인이 나와요. 추운 지역, 서늘한 지역에서 스파클링이 나오죠. 더우면은 이 아무래도 화이트 네. 와인에서 산도가 약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북쪽에서 생산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은 피에몬테 쪽인데요. 네. 그 아스티 지역 쪽하고 네. 그 다음에 프로세코가 나오는 지역 쪽에서가 이제 이탈리아에서의 스파클링이 생산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이탈리아 쪽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을 통칭해서 스푸만테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스푸만테라고. 스푸만테가 생산되는데 스푸만테는 각 이탈리아 전체로 보면 약 한 300곳 이상에서 네. 많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 아스티 지방 그쪽은 이제 모스카토로 주로 만들고 그래서 그렇죠.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것이 이제 바로 대표적인 그 스푸만테. 근데 그거는 되게 좀 짧게 만들고 기간이 그다음에 알코올 도수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모스카토 다스티하면 모스카토라는 것은 품종이고 네. 아스티라고 하는 건 그 지방. 마을 이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스카토 다스티는 알코올 도수가 뭐 5도에서 5도 7도 사이고요. 기포가 좀 약하지만 단맛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쾌하고 네. 그다음에 신선하죠. 그래서 초심자들이 마시기에는 정말 맛있는 그렇습니다. 형태가 되겠죠. 오랫동안 이탈리아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었는데 네, 네. 예전에는 그냥 뭐 이제 샤르마 방식처럼 네.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었죠. 그걸 여기서 이제 잠깐 샤르마 방식이라고 하면 스파클링 와인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방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대형 스테인리스 통에서 네. 그 이산화탄소를 발효시키는 그러한 과정. 네. 프로세코에서 그 나오는 스파클링 프로세코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품종이에요. 네, 이 포도 품종을 품종. 가지고 스파클링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군요. 생산하는 이쪽 지역에서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면 샹파뉴 방식으로 한번 그런 비슷한 그 특유의 방식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샴페인의 방식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면 숙성기간. 와인을 1차로 만들어서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서 숙성하는 기간을 좀 더 프로세코는 좀 줄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만드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가격은 거의 뭐 반 가격에 못 미치는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품질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고 병도 굉장히 예뻐요. 요즘 네. 그 버틀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가 또 맛 이런 것들이 요즘 아주 그 최근에 스파클링 전 세계 붐에 맞게 네.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자, 있죠. 그러면 잘 어울리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빨간 고기 육류보다는 좀 더 초밥이라든가. 뭐. 초밥이라든가 캘리포니아 롤이라든가 생선 요리라든지 연어 이런 같은 것들하고도 잘 맞지요. 아. 스페인에서는 이 지금 이 병에도 보면은 까바라고 돼 있어요. 네, 까바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까바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까바는 스페인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인데요. 네. 바르셀로나 쪽이 이제 카탈루니아 카탈루니아. 지방이에요. 네. 페데네스 지방에서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품종이에요. 마카베오라든가 파라야타라든지 아, 예. 예, 이러한 품종을 가지고 블렌딩해서 나오는 그 스파클링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그 가성비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죠. 네네. 제가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 프랑스 샴페인보다 값이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2만 원대도 있고 뭐 그 3만 원대도 있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처음에는 정말 저렴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근데 요즘은 요것도 그 프로세코처럼 점점 고급화하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까바보다는 예. 보통 한 만 원대 후반부터 예. 3만 원대 초반까지의 그 네. 이런 까바들이 굉장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트렌드화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마셔요.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까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까바랑 잘 어울리는 음식 대표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까바는 좀 샴페인보다는 약간의 덜 섬세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한 가벼운 음식들하고 네. 잘 맞아요. 네. 감자칩도 좋고 감자칩. 또 훈제 연어라든지 네. 생선 구이도 마실 예. 수 있고 네. 물론 뭐 아페리티프로 마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냥 친구들하고 또는 그냥 일반 가족 처음에 이렇게 네. 야외에 놀러 갔을 때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 그냥 시원하게 한 잔씩 마시는 아, 그럼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즐기기에 딱 좋죠.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독일의 스파클링 와인을 우리는 젝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오늘 이 자리에 젝트 한 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젝트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품종부터 다르죠? 그렇죠. 만드는 방식은 이제 다 비슷해요. 네. 만드는 방식은 다 비슷하고 어떤 품종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네. 독일하면 우리가 리슬링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리슬링 와인 자체가 그래서 조금은 달콤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도도 높고, 예, 네. 젝트는 거의 리슬링으로 가지고 만들고 예. 지역이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르 마을 그 지역 같은 데서 이제 생산이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마주왕 만들었던 리슬링에 대한 품종에 대해서는 기억이 있죠. 예, 접근하기 쉬운 네, 네. 품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젝트는 카바라든지 프로세코에 비해서 더 유연하고 네. 은은하면서도 매력이 있죠, 예, 확실히. 그렇죠. 네. 약간의 달콤한 맛까지 끼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이제 되게 좋아하죠. 자, 지금 원장님께서 이제 그 젝트 그 스파클링 와인, 독일산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리슬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이 henkel 같은 게 어떻습니까? 젝트는요 샴페인 방식처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아. 되게 약간의 공산품화 형태로 아, 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예, 샴페인이라는 프로세코의 네. 만큼은 비싸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뭐 회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등급은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henkel은 보통 한 2만 원대 정도의 네.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것도 특히 리슬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잘 맞는 음식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음식이 페어링이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나라 음식하고 저는 잘 맞더라고요. 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는데 뭐 우리나라 음식하고 잘 맞는답니다. 잡채도 좋고요. 오, 잡채. 생선 전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다음에 수육도 좋고요. 오, 수육. 물론 이제 샐러드라든지 전식으로 먹는 건 다 까나페라든가 이런 거 좋아요. 음식하고 가리지 않아도 네. 이게 보편적으로 잘 맞아서 전 세계 스파클링 와인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얘기했죠. 네. 자, 이 중에서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원장님 퀴즈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짜장면과도 잘 어울리는 만약에 스파클링 와인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보실 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짜장면하고 잘 어울리려면 예를 들어서 삼선 간짜장처럼 해산물이 많이 들어갔다. 네. 그럴 때는 뭐 화이트 와인 샤도네나 아니면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도 어울리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그래도 낮은 모스카토 정도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로제 와인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러죠. 스파클링 와인 소비량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그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스파클링 와인 하면 기쁠 때, 네. 축하할 때, 전시 이러한 틀에 박혀졌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은 또 그걸 벗어나요. 이런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회사들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그냥 빈티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그 와인이 있고, 두 번째로 빈티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빈티지가 있다라는 건 그해 년도 좋은 포도를 갖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질이 남빈티지보다 더 좋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 중에서 로제를 할 것이냐 화이트를 할 것이냐. 그러면 로제가 더 좀 깊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화이트보다.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일반 스탠다드급으로 만들 것이냐, 더 좋은 포도, 또 그 오래된 포도, 또는 좋은 포도밭의 포도만이 별도로 빼가지고 프레스티지 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일반 스파클링보다 좀 진하고 깊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와인들을 갖다가 전식과 메인과 후식에도 맞게 매칭이 가능하게끔 이제 시대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샐러드라든가 가벼운 그 까나페 같은 경우는 네. 빈티지 없는 거 그냥 편안한 화이트랑 잘 맞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생선이 나왔다 그러면 생선의 그 메인 요리에 로제라든가 빈티지 샴페인이라든가 프레스티지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후식도 후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콤한 그 스파클링 와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매치다가 하다 보니까 전식부터 후식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게 요즘 트렌드가 돼가지고요. 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전 세계의 그 스파클링 소비 그 양이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 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요즘은 스파클링 와인의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후 변화잖아요. 날씨가 그렇죠. 더워요. 그렇죠. 네네. 덥고 자꾸 바깥에서 나가서 마시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파클링 와인을 찾는 경향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샹파뉴에서 샴페인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일반 그 화이트나 레드의 스틸 와인보다는 샴페인을 마셨을 때는 우리가 즐거울 때는 즐거움이 배가 되고, 그렇죠. 또 슬플 때는 슬픔이 반감된다라고 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무 때나 이렇게 마시게 되는 이런 좋은 장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찾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원장님. 우리가 기왕에 샴페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얘기를 준비했을까요? 그 샴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궁무진하죠. 그 내용이. 그런 스토리가. 그렇다 네. 할지라도 우리가 샴페인의 종류라든지 네. 산지라든가 와인의 특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과의 조합 등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심화학습. 샴페인의 심화학습 편이 다음 편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와인 채널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장 잘 어울리는 스파클링 와인의 세계에 대해서 와인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바로 와인 채널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